안녕하세요. 중장년 창업을 도와주는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어떠한 규모로 시작해야 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창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규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규모라는 부분 자체를 고민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역량,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 자체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규모에 대한 계획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경기도 일산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는 지인에게 부탁하기를 이곳에서 줄 서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점을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가기 전에 그 지인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는 여기는 언제든지 오면 줄을 서서 먹을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맛집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서 보니 조그만 정말 10평도 안 되는 조그만 점포에 테이블이 3개 정도 있는 점포였습니다. 그 집은 노부부 두 분이서 운영하시고 계신 조그만한 곱창집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테이블은 사모님께서 앉으셔서 곱창을 구워주고 계시는 테이블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손님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은 딱 두 테이블이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딱 두 테이블이 이미 차 있어서요. 저희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장님과 사모님에게 여쭤봤을 때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부부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체력적으로나 어떤 그런 부분들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오후에 나와서 10시 이전에 문을 닫고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굉장히 뜻깊었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우리가 테이블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시는 부분에 어떤 회전율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회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가 굉장히 높은 어떤 품목들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부분들이 현재 지금 곱창이라는 품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는, 사모님이 앉아 계셨다는 그 테이블은 직접 곱창을 구워주시면서 좀 더 빠르게 손님상에 곱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던 거는 뭐냐면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는 부분에서 그 가게는 결코 작거나 크지 않고 딱 적당한 정도의 규모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었습니다. 물론 수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조그맣게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뜻깊게 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는데요.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자금들을 처음에 대출받고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대출 자금들은 본인이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집기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을 고용하고 사무실을 꾸리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그 분을 뵙고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그 분께서는 어떤 설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많은 설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셨고요.
또한 직원들이 2명 이상 들어가서 운영돼야 되는 그런 사업조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받으셨던 그 대출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사업의 규모를 굉장히 크게 잡고 운영하셨던 부분들 자체가 그때에는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악순환의 한 축으로 다가오면서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꾸려나가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운영하고 계셨던 직원들을 다 내보내시고 본인과 그다음에 직원 한 분만 남겨놓고 그다음에 설비적인 부분이나 사업장 부분도 굉장히 축소하신 다음에 현재 지금도 근근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이 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시니어 창업들이 창업을 시작하실 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결정하실 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자본과 그리고 대출받은 자금들을 더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를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업체들을 컨설팅하고 많은 업체들을 관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처음에 그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 그 다음에 본인이 만들었던 그 규모로 사업이 운영되는 사업장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축소되고 처음에 고용했던 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음에 확충했던 그런 규모들이 추후에는 고정비의 증가라는 부분으로 다가오면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어렵게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창업이라는 부분 자체는 한 번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행착오와 그 다음에 끊임없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로 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부분이 그것이 가장 올바른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 능력,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부분들 자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추후에 그런 것들 자체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만약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빈약하다면 모든 대표님들이 어떤 규모를 늘리고 그리고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부분에 신경 쓰기보다는 당장 내일 현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떠한 세일즈나 영업 그리고 마케팅에 더 힘쓰시고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더 힘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리해서 대출을 받고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무리한 부분으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사업 방향은 완전히 180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의 때 시니어 창업자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부분들을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량,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맥,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의 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자체를 고민하게 만들고 상황 자체를 굉장히 오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 창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어떻게든 활용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조금씩이나마 실패의 확률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창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자체가 정말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